요즘 어느 장소에 가든지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 비슷합니다. 바로 스마트폰을 하는 광경인데요. 집에서는 물론 이동을 할 때도, 길을 걸을 때도, 식당에서도,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하다가도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는 게 습관이 된 듯합니다. 고개를 숙이는 잘못된 자세는 목의 디스크와 관절, 근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스마트폰과 PC 사용을 필연적으로 하는 현대인들에게 목과 관련된 질환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치게 저리 이게 확 저리 그래 아프고 그러면은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많이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막 그렇게 어깨가 많이 아파가지고. 거북목이나 일자목처럼 겉으로 보기에 티가 나는 질환은 물론이고 계속적으로 목에 통증이 나타나는 목 디스크는 매우 흔한 질환이 됐는데요. 하지만 목 디스크를 의심해 병원에 내원하는 분들 중 다소 생소한 질환인 경추척수증을 진단받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경추척수증은 경추부 척수가 압박을 받아 손과 다리의 근력이 약해지고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경추척수증에 대한 모든 것을 강성식 원장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추척수증이란 경추 부위의 척수가 심하게 압박되어 손발이 어눌해진다든지 다리에 힘이 풀린다든지 하는 그런 전신 증상을 일으키는 증상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목 디스크는 우리의 몸으로 따지면 국도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런 가지신경이 눌리는 것을 일반적인 목 디스크라고 이야기하고요. 척수증은 여기 보시다시피 굉장히 큰 척수라고 불리는데 그런 고속도로가 심하게 눌려서 전신 증상 자체가 나타나게 됩니다. 일반적인 목 디스크는 한쪽 팔이 저린다. 한쪽이 저리는 반면에 이런 척수증은 이제 양쪽 팔다리에 힘이 없다. 중심 잡기 힘들다는 전신 증상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척수증의 원인은 상당히 많지만 가장 많은 것이 퇴행성 변화입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저녁에 누울 때까지 목을 한 800번에서 한 1000번 가까이 움직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서 골극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뼈 조각들이 생겨나서 누르게 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두 번째로는 후종인대 골화증을 들 수 있습니다. 척수가 지나가는 통로인 후종인대에 뼈가 생기는 질환을 말합니다. 원래 없어야 될 공간에 뼈가 생겨서 척수가 심하게 압박되어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한국, 일본, 중국에 많은 질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후종인대 골화증으로 인해 척수가 심하게 압박되면 이런 전신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가진단법으로는 일단 손이 되게 어눌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젓가락질을 잘 못한다거나 아니면 젓가락으로 깻잎이나 콩을 잘 못 집는 경우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와이셔츠 단추를 잘 못 채우는 그런 경우가 시작됐었는데요. 요즘에는 워낙 스마트폰을 많이 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스마트폰 손동작이 많이 어눌하기 시작하는 것이 첫 증상이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사람들 음주단속 하듯이 이렇게 하얀 줄을 꺼서 발 앞꿈치와 뒤꿈치로 일자로 걸었을 때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자꾸 옆으로 쓰러지려고 하면 척수증을 의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추척수증은 대부분이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미국의 1960년도의 논문에 따르면 120명 척수증 환자 중에서 저절로 좋아진 환자는 단 2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120명 중에서 118명은 척수증 증상이 사라지지 않거나 오히려 더 나빠져서 마비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신경학적 증상이 나빠지기 때문에
척수증을 진단 받으셨으면 가능한 한 빨리 수술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셨던 12월의 목요일 아침. 활기차게 일주일을 시작하면 참 좋으련만 이른 아침부터 병원엔 환자들이 가득합니다. 이창국 씨도 병원을 찾은 환자들 중 한 분인데요. 과연 그에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한 몇 달 전부터 너무 아파가지고 어깨가 거의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병원을 이제 울산에 갔는데 경추 쪽하고 어깨 쪽하고 이상이 있어가지고 뭐 신경 뭐 수술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쪽으로 알아보니까 또 거기서도 수술 얘기를 하니까 아니면 좀 큰데 알아보자 해가지고 여기 지인이 이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오게 된 거죠. 이제 수술 얘기는 여러 번 들었는데 그러니까 수술을 잘한 또 자신감도 보이시고 이렇게 추천도 받고 했으니까 그렇게 됐죠. 네, 안녕하세요. 이 수술 전에 이렇게 계획을 다 세우거든요. 뭐 혈관이랑 신경 위치를 하는데 여기 이렇게 오블랑하게 소세 같이 눌려 있는 부분 그렇게 제거하도록 이렇게 수술하겠습니다. 계속 뭔가 이게 불편한 감이 이렇게 안고 사니까 그게 제일 싫었거든요. 시원하게 좀 편했으면 좋겠어요. 이창국 환자는 일단 그 걸음걸이가 약간 좀 불편한 그런 척수증 증상을 호소하셨습니다. 이 환자분은 목에 후종인대 골화증과 그리고 퇴행성 변화로 인한 척수증이 같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단분절, 그러니까 한 마디 정도의 척수증이 발생하게 되면 주로 목 앞쪽으로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 환자분의 경우는 한 3마디, 4마디 정도가 안 좋기 때문에 앞쪽으로 수술하러 들어가면 비용도 너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부작용이 많이 예상되어서 목 뒤쪽으로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수술 잘 받고 오시면 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원장님의 설명과 의료진의 응원 덕분인지 한결 편안한 표정으로 씩씩하게 수술실로 들어서는 창국 씨. 한잠 푹 자고 나면 눈물이 날 만큼 힘들었던 고통도 싹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취가 끝나고 수술을 준비하는 원장님의 손길이 바빠집니다. 이 환자는 뇌에서 이렇게 신경이 내려온 여기 뼈가 이렇게 자라나는데요. 여기 뒤에 신경을 넓혀주는 그런 수술을 할 겁니다. 오늘 수술은 귀 쪽의 뼈를 잘라내는 수술 방법으로 귀 쪽을 열어줘 신경이 뒤로 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수술입니다. 그로 인해 자라난 인대가 척수를 누르지 않게 하고 척수가 눌려 손상되는 경추 척수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술은 목 뒤로 접근해서 이루어지고 먼저 문제가 된 경추의 좌측이나 우측을 절제하고 뼈를 들어 신경이 눌리지 않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척수가 눌리지 않을 만큼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 후 금속판으로 뼈를 고정하면 수술은 마무리됩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후종인대 골화에 의해 압박됐던 척수가 충분히 감압이 잘 되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머리에서부터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꽉 눌려 있었는데요. 그 신경이 잘 내려갈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제 수술은 잘 끝났지만 보행 연습이라든지 이렇게 팔의 근력 강화를 시킨다든지 그러는 이제 재활 치료가 남았는데요. 저희가 지도도 해드리겠지만 이 이후부터는 환자의 재활 의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되게 척수증 환자는 중심 감각을 많이 소실하게 됩니다. 우리 고유 감각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중심 감각이 좀 떨어지게 되면 자꾸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다리의 근력 강화가 가장 우선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근력도 커져야겠지만 환자들이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도록 환자의 고유 감각 기능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달 전 이곳에서 수술을 받은 승분 씨는 병원에 있을 때 가장 마음이 편안하다고 합니다. 휠체어에 실려 급하게 병원을 찾던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하는데요. 음식을 지도 못하고 죄를 받고 지도 못하고 그냥 다 떨어지게 힘이 없어가지고
팔도 그렇고 다리도 그렇고 영거만 아무것도 못해. 진료를 하기 전 그녀의 변화된 모습을 알아보기 위해 엑스레이 촬영을 합니다. 예전보다 훨씬 자유로워진 움직임에 많이 좋아졌을 거란 기대를 해보는 순분 씨지만 결과가 걱정이 되는지 긴장된 모습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잘 지냈지. 걷는 거는요? 걷는 거는 매일 걷는다 아닙니까? 이제 힘도 괜찮으세요? 30분씩, 예. 예. 여기 보시면 예. 여기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여기 꽉 눌려 있다가 예. 지금은 이렇게 많이 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그때 디스크 튀어나온 거 제거하고 예.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굳혀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꽉 눌려 있던 게 이렇게 싹 펴져 있어요. 예. 여기 유지도 잘 돼 있고. 신순분 씨의 경우는 양쪽 팔과 양쪽 다리, 그러니까 사지 모두 힘이 빠진다고 내원하였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척수증 환자고요. MRI를 촬영을 하였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신경이 많이 눌린 척수증으로 이렇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목 앞쪽으로 들어가서 디스크를 제거하고 고정시키는 유압수를 시행하였습니다. 요즘에는 인공 디스크를 가끔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나이 많은 환자분들한테는 인공 디스크가 적합하지 않고 효과가 굉장히 확실한 유압수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전에는 양쪽 팔과 양쪽 다리에 힘이 없어서 거의 휠체어를 타고 오셨는데 수술하시고 환자분의 재활치료에 아주 적극적이셨습니다. 물론 빨리 수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술 후에 환자분의 재활을 의지가 워낙 강하셔서 지금은 뭐 지팡이나 휠체어 없이 혼자서 보행도 가능하시고 이렇게 단풍 구경도 가시고 그래서 아주 경과가 아주 좋으셔서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순분 씨가 치료를 위해 물리치료센터로 향합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물리치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순분 씨는 체외 충격파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 치료를 받고 나면 훨씬 통증도 덜하고 몸이 회복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병원에 올 때마다 항상 빼놓지 않고 받는다고 하네요. 체외 충격파 치료는 충격파 에너지를 피부 밖에서 심부 깊은 곳까지 전달하는 치료 방법으로 긴장된 근육과 위축된 근육을 풀어주고 혈류순환을 돕는 치료입니다. 경추 수술 후 경추를 고정하는 기간 동안 경직된 근육을 자극하여 수술 후에 이루어지는 재활치료를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이고, 예전에는 진짜 죽는다 했지. 이래가 진짜 밖 구경도 못 하고 마음대로 다니고 마음대로 이제 집에 이제 생활 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게 달라지니까 너무 기분 좋는 거라요. 옛날에 내가 등산을 많이 다녔는데 산을 이제 등산을 빨리 못 가니까 내가 제일 가고 싶은 거 등산 가고 싶어요. 불편한 다리를 한 발자국씩 내디디며 힘겹게 발걸음을 옮기는 이봉선 씨. 불편한 걸음만큼 지금까지의 시간이 힘들기만 했는데요. 봉선 씨의 아픈 시간이 오늘이면 끝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늘 봉선 씨의 수술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지금 막 걸음걸이가 좀 이상하고 힘 빠지고 하는 이유가 여기 보면 이게 뇌에서 신경이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하얗게 신경세포가 일부가 죽은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뭐 변성, 부종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비가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술을 빨리 하셔야 돼요. 이거는 물리치료, 뭐 약물치료 이런 걸로 도움이 안 되고요. 이 환자분은 다른 병원에서 허리가 안 좋다고 내원하셨는데요. 다리에 힘 빠지는 양상을 봤을 때 허리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 경추나 흉추 쪽에서 척수가 압박되어서 나타나는 증상 같았습니다. 환자분에게 경추 MRI를 꼭 좀 찍어보자고 설득 드린 다음에 MRI를 찍었더니 역시나 경추 쪽에 척수가 심하게 압박되어서 마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이봉선 씨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보입니다. 수술을 위해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어머니의 힘든 모습이 꼭 자신의 잘못인 것 같아 입원을 돕는 아들의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주로 팔이 많이 아팠고 무릎 여기서부터 아래는 걸음을 한 14발자국쯤 가면 힘이 싹 빠지면서 아팠거든. 그럼 또 가다 쉬어야 되고
좀 뭐 물이 한번 엎어지고 이런 그게 있었고 그 얘는 뭐 별로 아프고 하는 거 없어서 팔이 이리 아팠지. 뭐 특히 팔할 건 없고 안 아프면 제일 좋겠어요. 허리가 아프다 보니까 지팡이를 짚어야 되거든. 지팡이 안 짚고 그걸 수술랑가 그게 바라는지. 환하게 내리쬐던 햇살이 너무나 좋았던 목요일 아침. 드디어 이봉선 씨의 수술 날입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침대에 누운 봉선 씨의 얼굴이 아직은 힘들어 보이는데요. 이 수술실 문을 다시 나설 때는 환하게 웃는 그녀의 얼굴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커다란 목 디스크가 있는데 그 목 디스크를 오랜 시간 방치하여서 역시 그 머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척수가 많이 눌려 있는 상태입니다. 예, 척수가 많이 눌려 있어서 하지의 근력 약화, 달리 이야기하면 불완전 마비가 와서 다리에 힘이 많이 풀린 환자분입니다. 목을 앞쪽으로 들어가서 환자의 척수를 누르고 있는 디스크를 제거하고 그 디스크의 빈 공간 자리에 인공뼈를 넣는 유압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경추골 유압술은 대표적인 경추질환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신경 손상이 거의 없고 연부 근육과 인대 조직, 뼈 조직을 최대한 보존하는 보존 치료로 수술 후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술이 마무리돼 가면서 강성식 원장의 손끝도 더 섬세히 움직이는데요. 이렇게 이봉선 씨처럼 나이가 많을수록 더 심혈을 기울여 수술을 진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환자분은 앞쪽으로 들어가서 환자의 척수를 심하게 눌렀던 두 마디 디스크를 제거하였습니다. 이 환자분은 목 앞쪽에 뼈가 좀 많이 자라나서 어프로치 하는데 힘이 좀 들었지만 큰 부작용 없이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심하게 눌렸던 디스크를 제거해서 척수가 많이 풀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환자의 이제 다리 힘 빠짐 증상은 많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병원으로 향하는 유숙자 씨는 이 시간이 참 소중하면서도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입니다. 몸이 아프고 나서 항상 옆에서 손발이 되어준 남편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항상 옆에 있어줘서 그 힘든 시간을 견뎠는지도 모릅니다. 왼쪽 다리를 많이 절어가지고 힘이 많이 들었죠. 제대로 못 걸었지. 다른 병원에 가면은 수술도 해줄 수 없다, 뭐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다, 그냥 가라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을 가려고 하다가 딸이 인터넷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원장님이 참 명의라는 소문이 있으니까 엄마가 서울 가기 전에 이 병원에 한번 가보자. 예, 그래서 와가지고 선생님 이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믿음이 가더라고요. 믿음이 가서 여기서 수술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했지. 수술하시고 여기가 이렇게 쫙 다 펴졌기 때문에 하여튼 많이 좋아지신 거고, 원래는 이 뼈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걸 일부러 인위적으로 이만큼 뒤로 후퇴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원래는 이 뼈가 얘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뒤로 신경끼를 많이 넓혀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걷고 이러시기가 많이 좀 수월해지신 겁니다. 이 환자분은 일단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혼자서 걷기가 되게 힘드셨고요. 그 다음에 엉치 쪽하고 다리 쪽 통증도 호소하셨습니다. 이분은 목에 경추척수증 증상이 한 4마디 정도, 목에 4마디 정도가 눌려 있었고요. 그 다음에 흉추 쪽에는 총 한 7마디 정도 눌려 있었습니다. 그러면 허리에도 한 3군데 정도가 눌려 있었고요. 수술이 필요한데 일단 출혈도 워낙 많이 예상되고 부위가 여러 마디다 보니까 다른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거는 수술이 쉽지가 않을 거다, 이렇게 이대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과다 출혈 때문에 수술이 되게 힘들 거다는 말씀 때문에 겁을 많이 먹고 진단을 받았지만 수술을 되게 망설이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1차적으로 이 환자는 목에 많이 눌려 있어서 목에 이제 후궁 성형술과 후궁 절제술, 목 뒤로 들어가서 눌려 있는 척수를 다 풀어주는 감압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경추 수술 한 2-3주 후에 환자가 원기를 충분히 회복하신 다음에 흉추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흉추 수술은 조금만 잘못돼도 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곳이지만 조심조심 한 5군데를 감압한 다음부터는 걸음걸이가 급격하게 좋아지셨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뭐 지팡이 없이는 거의 보행이 불가능하시고 남편분이 옆에서 꼭 겨드랑이를 끼고 부축하셔야 걸으실 수 있는 정도였는데 수술하시고 그냥 간단한 등산용 스틱 정도만 이렇게 넘어지지 않게 이렇게 짚을 정도로 다리 힘이 아주 좋아지셨습니다. 진료 후 숙자 씨도 물리치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물리치료를 받고 간 날이면 몸이 한결 편하다고 하는데요. 목 자체에서 앞쪽에 심부 쪽에 있는 근육에 힘을 잘 줘서 목의 안정성을 위해서 이렇게 목 운동을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고개를 살짝 이렇게 돌립니다. 아시겠죠? 어머니 마찬가지로 턱을 살짝 당겨놓고, 그렇죠. 그러고 턱 당겨놓고. 목 운동이 끝나고 바로 이어서 다리 운동이 진행됩니다. 물리치료사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천천히 움직여 보는데요. 집에서도 이렇게 자세를 잡고 바른 걸음을 걷는 연습을 하면 걸음이 훨씬 좋아진다고 하니 오늘부터라도 열심히 해봐야겠습니다. 많이 좋아졌지요. 지금은 주저앉는 법이 없고, 예, 이제 걷는 것도 웬만하면은 이제 지팡이 의지해서 혼자 이제 하루에 한 40분 정도 걸을 수 있습니다. 큰 바람은 없고 가족이 같이 그냥 한번 여행 가고 싶어요. 수술로 분주했던 오전 시간이 지나고 나른한 정오. 수술로 지쳤을 법도 하지만 강성식 원장은 손에 편지와 꽃을 들고 병실로 향합니다. 걸어보셨어요? 예. 여기 다리 힘은 좀 어떠세요? 조금 붙었어요? 어떠세요? 그거 모르겠고 좀 그러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잘 못 걸었는데 지금 좀 걸어지세요. 힘이 좀 좋아졌네요. 예. 병원에 있으면 자꾸 지겹고 막 이래서 저희가 꽃 하나 이렇게 드리고 갈게요. 그다음에 손편지도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오늘도 걷는 연습 많이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수많은 외국의 병원을 많이 가보니까 병원에 굉장히 그런 환자를 즐겁게 해주는 요소의 병원이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일단 수가도 좀 싸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이제 환자 유인행위로 많이 못하게 하는 게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저도 환자가 돼서 몇 번의 수술도 해봤고 입원도 해보니까 병원에 있으면 뭐든지 불편하고 짜증나고 이런 게 되게 많아서 이렇게 큰 돈 들이지 않고 법에서 허락하는 분위기 내에서 환자분들께 뭐 손편지도 좀 적어드리고 뭐 꽃도 하나 드리고 해서 작지만 조그만 위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런 이벤트 같은 걸 자주 마련하고 있습니다. 봉선 씨에게 꽃과 편지를 선물하고 강성식 원장이 향하는 곳은 어딜까요? 바로 하늘공원입니다. 수술이 끝난 환자와 하늘공원을 걸으면서 수술 후 상태도 살피고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도 나누기도 한다는데요. 마스크에 가려져 표정은 읽을 순 없지만 힘들었던 환자의 아픔까지 살피는 따뜻한 강성식 원장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경추 수술은 1mm의 오차만 발생하여도 전신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수술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추 척수증과 같이 척수가 많이 눌리는 경우에는 수술이 불가피한데요. 척추 수술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입니다. 이렇게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술 전에 충분히 사전 계획을 세우고 MRI와 환자 증상을 항상 비교하고 환자 혈관이라든지 뭐 식도, 기도 위치를 충분히 파악한 다음에 수술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의술이 많이 발전하였기 때문에 예전에 어려운 수술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지금은 경추 척수증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빠른 시기에 수술만 하신다면 영원히 마비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경추 척수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목 건강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고개를 아래로 숙인 채 오랫동안 있거나 목을 앞으로 쭉 내미는 자세는 피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양쪽 어깨를 펴고 주기적으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몸 곳곳에는 이런 질환을 경고하는 조기 경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손이 저리거나 몸이 부어있는 등의 신호만 알아차려도 병이 악화되기 전에 올바른 대처를 하지 않을까요? 행복한 100세 인생을 위해 우리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에 귀를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의 성취를 통해 얻게 되는 가치나 의미를 삶의 질이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만족감과 행복을 느끼는 부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 범위도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행이나 취미생활 등 자신이 좋아하는 행위를 통해 만족감을 느꼈을 때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느끼곤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바로 건강인데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100세 시대가 되면서 건강하게 잘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치아 건강은 노년기의 삶의 질은 물론 자존감 유지에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치아 건강은 어떠신가요? 쑤시면서 아픈데 이게요 되게 아프면 한쪽 눈에서 눈물이 난다니까. 아픈 거는 밤낮이 없는 거죠. 아플 때는. 쉬는 때가 물 마시고 이럴 때가 제일 불편하죠. 잘못된 치아 관리와 자연스러운 노화, 그리고 불의의 사고와 질환으로 인해 건강한 치아를 잃게 된다면 음식물을 제대로 섭취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본래 치아를 잃게 된다는 것은 연령에 상관없이 음식물의 정상적인 섭취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심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는 치아 손실로 인한 저작 활동이 줄어들어 뇌 활동이 둔화되고 이로 인한 노인성 치매 발병률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임플란트 치료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준혁 원장님과 전학 임플란트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가 완전히 없는 분들은 이제 전체 틀니를 하거나 또 부분적으로 쓰신 분들은 이제 걸어서 하는 부분 틀니를 이제 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가능하면 임플란트로 내 치아처럼 만들어서 그렇게 적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종류는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내 치아처럼 만드는 방법들이 있고요. 잇몸 뼈 이식을 해서 뼈를 만들어서 임플란트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위턱 같은 경우에는 상악동이라고 하는데 그쪽을 들어 올려서 상악동 거성술이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하기도 하고요. 치아가 전체가 없는 경우에 이 전체 전악 임플란트라고 해서 전체를 임플란트로 대체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14개 치아가 있는데 거기에 적게는 4개, 많게는 10개, 이런 정도까지 임플란트를 넣어서 원래 치아처럼 그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전악 임플란트에는 또 치아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꺼져 보이고 치아가 너무 결손 부위가 크게 되면은 그 공간을 치아로 다 채워야 되기 때문에 치아가 길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잇몸이 들어가 있는 하이브리드 타입의 임플란트를 해서 여기가 이제 꺼지지 않고 팔자주름이라든지 인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이 들어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만드는 그런 이제 하이브리드 타입의 임플란트도 있습니다. 치과의사는 이런 틀니나 임플란트 치료를 통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그런 걸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14개, 28개 치아를 가지고 밥을 먹고 이렇게 보이기에도 입을 가리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사람은 입을 가리게 되고 인간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씹는 문제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내가 남들과 다르고 부끄러운 상태다, 이런 거를 이제 해결해 주는 게 전악 임플란트입니다.
찬 공기가 웃기까지 여미게 하는 12월의 어느 날. 겨울바람도 아랑곳하지 않고 씩씩하게 병원을 들어서는 이영배 씨. 오랫동안 병원을 다녀서인지 직원들과 반갑게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흰 치아를 드러내며 환하게 웃어줬을 텐데 마스크를 껴야만 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래도 영배 씨의 표정은 항상 밝습니다. 작년의 영배 씨는 지금과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항상 짜증이 가득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치아의 통증 때문이었다고 하네요. 물을 마시다가도, 책을 보다가도, 통화를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갑자기 밀려오는 통증에 힘들어하곤 했다는데요. 그게 반복되다 보니 얼굴이 점점 굳어져만 갔다고 합니다. 처음에 뭐 한 개, 두 개 아프다가 이제 이걸 하나 빼고 두 개 빼고 이래 하다 보니 세월이 한 5년 지났어요. 쉴 때가 뭐 물 마시고 이럴 때가 이제 제일 불편하죠. 근데 이게 이빨이 처음에 풍치가 왔었어요, 풍치가. 그래서 그때는 풍치질도 모르고 이제 끄떡거려서 샀다가 이 자꾸만 흔드니까 이제 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병원 가서 이제 한번 빼고 그래가부터 한 2년 사이가 많이 고장이 나더라고. 그러면 뭐 형편 다르고 해서 견디죠. 견디다가 안 되가 이제 하기는 했는데. 그 힘들었던 시간을 뒤로하고 영배 씨가 이렇게 밝아진 이유, 바로 전악 임플란트를 통해서였다고 하는데요. 통증은 물론 얼굴까지 달라져 영배 씨는 너무나 만족한다고 합니다. 전에는 이빨 아프고 이러면은 뭐 많이 먹지는 뭐 씹지를 못하니까 그래 이제 하고 나서는 뭐 아무거나 먹어도 되니까 그게 나는 제일 행복하죠.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네, 잘 계셨습니까? 예. 네. 오늘 검사 좀 하겠습니다. 뭐 쓰는데 불편한 건 없으셨나요? 네. 안쪽에 뼈가 이렇게 많이 자라고 있잖아요. 바깥쪽에 우리가 교합력이라고 하는데 그 힘이 굉장히 세신 분들이 충격으로 뼈가 이렇게 막 자라서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관리를 계속 다른 게 없고 그냥 치과만 계속 1년에 한 번 또는 2번 이 정도만 계속 나와주세요. 그러면 여기 변화되는 걸 저희가 체크해서 저기서 조기적인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조금만 수정하면 또 완전히 괜찮을 수 있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면 또 저것도 문제가 생기게 될 수 있어요. 이영배 씨는 완전히 위아래 치아 관계가 무너진 상태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아래 치아가 위에 입천장에 닿을 정도로 완전히 이렇게 무너지고 뭘 씹을 수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내원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금니 쪽 아래쪽에는 전악 임플란트, 위에도 전체가 보철과 이렇게 임플란트로 치료가 됐고요. 이제 얼굴 사진을 보시면 이 길이를 저희가 재봅니다. 수치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와 코끝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추 맞아야 되는데 여기가 현저히 낮아진 겁니다. 그 낮아진 이유가 아래 위 치아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무너져서 너무 깊게 닿이는 거죠. 여기 실제로 보시면 어금니가 이렇게 입천장에 다 닿이는 상태이십니다. 환자분이 왜 이렇게 됐을까를 분석해 보면 여기 보시면 뼈가 많이 튀어나와 있죠. 여기 골윤기라고 하는데요. 꽉꽉 씹는 힘에 의해서 뼈가 응축이 되면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환자분이 굉장히 평소에 씹는 힘이 강하다, 악력이 강하다라는 걸 유추할 수 있고요. 임플란트를 위해서는 이 위쪽에 뼈가 필요한데 여기는 또 굉장히 얇으세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이제 정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끝냈는데요. 보시면은 임플란트에 치료한 뼈가 너무 없으시고 또 없어야 될 곳에 있는 뼈는 너무 튀어나와 있어서 환자분이 또 굉장히 불편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절제를 해서 없애야 될 부분은 없애고 또 필요로 하는 부분은 뼈 이식을 하고 또 앞니 같은 경우에는 치아를 좀 살려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앞니 이쪽에는 살려져 있고 어금니 쪽에는 또 아래쪽에는 전부 다 임플란트 치료로 대체가 됐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 있던 치아 배열이 임플란트 치료를 통해서 이런 디지털과 사진을 찍고 또 여러 우리와 기술들이 조합이 돼서 보면 아주 아름다운 라인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라인이 만들어져야 이가 오래가고 잘 씹히고 예쁘고 또 건강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뭐 양치질을 하는 거야. 전에 비해서 좀 전에는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번 한다든지 아침 일 나가서 저녁에 오면 하는데 동생들 많이 하는 편이죠. 좀 오래 쓰면 좋죠. 돈 많이 들어가 또 하나에 두 것도 나이도 있는데. 근데 내가 저 관리를 잘해요. 셔터 소리가 요란한 이곳은 이 병원에서만 볼 수 있는 공간인데요. 이렇게 촬영을 하고 나면 치아의 문제점을 잘 알 수 있고 치료를 하기 전과 후의 비교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정화 씨는 3개월 전 임플란트가 완료돼 오늘 검진을 받으러 와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치과 치료를 하는데 사진을 왜 찍느냐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사람마다 표정이 다 다르고 그리고 얼굴의 길이, 그다음에 폭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구강 밖에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정중선이라든지 그리고 그 사람의 교합 평면 이런 것들이 얼굴에서 참고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안에 있는 기공실이 있는데 기공실에서도 임플란트 보철을 만들 때 뭘 기준으로 만드느냐 했을 때 그 환자분의 얼굴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참고가 되고 또 중간중간에 보철을 만들 때 과정에서 저희가 가는 길이 맞는지를 환자분의 얼굴의 어떤 표정이나 얼굴에 들어갔을 때 어울리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중간에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이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과정이지만 기능적으로도 굉장히 그 많은 정보를 주기 때문에 이 얼굴 사진은 꼭 필요합니다. 이게 처음 오셨을 때 상태예요. 이가 이렇게 물결을 치고 뼈가 너무 없고 이런 데는 또 여기도 너무 없고 이런 상태에서 이런 인중이나 여기 팔자주름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이 꺼져 있잖아요. 주름 되게 깊고 그랬었는데 방금 찍은 사진을 보시면 어때요, 어머니? 여기가 주름이 거의 많이 보시면은 이런 게 이제 임플란트 치료가 아니면 아무리 뭐 필러 맞고 성형을 하고 이래도 이건 해결이 안 되거든요. 요거는 치과에서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거고 아래쪽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임플란트가 하고 자연치하고 예쁘게 이렇게 들어가 있죠. 아프다기보다는 제가 틀니를 갖고 있으니까 이 말할 때나 이렇게 씹을 때 굉장히 많이 불편했었어요. 그리고 또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얘기를 좀 순간적으로 많이 하다 보면 이게 흘러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굉장히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제가 틀니를 갖고 이제 좀 긴 시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좀 웃는 거를 굉장히 좀 많이 좀 힘들어 했었어요. 만들어서 웃는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웃을 때 조금 활짝 웃을 수 있는 그게 좋습니다. 자, 오늘 안의 상태가 어떤지 이번 한번 점검 좀 하겠습니다. 하세요. 다물어 보세요. 하시고 양쪽을 같이 다물어 보세요. 이 환자분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치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물결을 치고 있죠. 이런 상태이니까 제대로 씹을 수가 없고 또 이 부분 틀니가 잇몸을 많이 누르고 있으니까 많이 불편하시고 아프신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임플란트를 이 임플란트를 한 상태에서도 치료가 되냐라고 이제 오신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원하신 거는 위에가 틀니를 쓰고 있는데 틀니를 안 쓸 수 있냐, 그리고 아래쪽에 한쪽만 임플란트를 하고 한쪽은 부분 틀니를 했는데 이게 틀니 안 쓰게 또 가능한가, 그리고 잘 안 씹힌다, 나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이제 오셨어요. 그런데 보시면은 일단 치아의 치아 라인을 이렇게 조화롭게 먼저 구성을 했고요. 기존에 있던 임플란트를 다시 씹는 게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연치하고 임플란트하고 다른 건 뭐냐면 임플란트는 이 티타늄의 나사를 임플란트 매식이 돼 있고 그 위에 나사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얼마든지 풀어서 다른 형태로 조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쪽에는 부분 틀니를 쓰지 않고 임플란트로 이렇게 대체를 했죠. 뼈 이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앞쪽에는 기존에 안 좋았던 보철을 또 재보철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 라인을 딱 만들어 드린 겁니다. 그리고 위에는 뼈가 너무 안 좋아서 예전에는 임플란트가 안 된다는 얘기를 들으셨는데 이제 틀니를 안 쓸 수 있나요? 라고 오신 거예요. 요즘 이런 뼈 이식 기술이라든지 임플란트 보철도
이 요즘에 이렇게 특수 금속을 이용을 해서 3D 프린터로 만든 보철입니다. 금속을 또 3D 프린터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길이가 길지만 깨지지 않는 보철을 만들고 임플란트로 해서 틀니를 쓰지 않게끔 그렇게 균형 있는 치료가 된 거죠. 자연치는 일단 치조골과 인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신경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많이 깎는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시리다든지 이런 증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플란트는 일단은 치조골에 바로 이렇게 완전히 고정이 되어 있는 거라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철과 나사와 나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이고 안에 신경이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시리다거나 이런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공전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의 차이를 이해를 하고 배열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전학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고정이 돼 있고 내치아처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신감도 더 생길 수 있고 씹을 수 있는 음식도 훨씬 많아지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보철이 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철을 가지고 만들었을 경우에 이 교합 평면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의치하고는 좀 다른 차별점이 아주 큰 차별점이 있습니다. 예전에 정말 이빨을 드러내고 웃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지금 뭐 그냥 제가 제 스스로도 거울을 쳐다보면서 그냥 환하게 웃어요. 이렇게 환하게 웃는 그게 제가 남은 쳐다보진 않지만서도 나도 환하게 웃을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 좀 행복한 그런 마음을 느끼게. 김윤숙 씨의 아침은 항상 이렇게 푸짐합니다. 임플란트를 한 이후로 음식을 먹는 재미를 느끼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게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밀려오는 통증에 아침밥은 고사하고 우유 한 잔, 과일 한 조각도 먹을 수가 없어서 눈물 짓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탁탁탁 쑤시면서 아픈데 이게요 되게 아프면 한쪽 눈에서 눈물이 난다니까 염증이 생기가 그렇게 이래 말하다가 와 우리가 이래 탁 돼 있잖아요. 그러면 말도 못하지 막 귀까지 다 아프다니까. 과일 하나 먹지 못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이제 윤숙 씨는 딱딱한 깍두기도 마음껏 먹습니다. 잘 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이제는 너무나 잘합니다. 기분 좋은 아침 식사를 끝내고 그녀가 외출 준비를 하는데요. 바로 정기검진이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치료를 하면서 달라진 생활이 주는 행복함에 윤숙 씨는 이 시간이 참 감사합니다. 병원에 도착해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윤숙 씨. 집에서보다는 조금 긴장된 표정인데요. 혹시 잘못된 곳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나 봅니다. 딱딱한 것도 먹을 수 있고 그렇게 해가 내가 건강도 좋아지고 하니까 내가 여기도 고마움을 느끼는 거죠. 뭐 내가 마음대로 미소를 짓고 자신 있죠. 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상처는 깨끗하게 잘 낫고 있고요. 이렇게 있다가 뼈하고 임플란트가 붙으면 바로 또 이를 만들겠습니다. 김윤숙 씨는 처음 오셨을 때 치아가 이런 상태로 오셨습니다. 굉장히 시꺼멓죠? 이런 상태에서 어금니도 다 무너지고 뼈도 되게 얇으시고 과연 임플란트가 되냐, 그리고 자기는 너무 이게 이가 보여지는 부분이 너무 이래서 너무 힘들게 살고 있다고 이제 오셨고요. 여기 처음에 오셨을 때 엑스레이 상태입니다. 어금니는 거의 남아있지 않고 치아가 몇 개만 잔존해 있는 상태이십니다. 임플란트 치료를 통해서 아래쪽 어금니하고 오른쪽 위에 어금니를 임플란트를 심고 또 앞니 쪽은 또 크라운 치료라고 해서요. 이를 씌워서 하얗게 원하는 색깔을 이제 해드렸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활동을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이라서 임플란트를 심고 바로 임시 치아를 해서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요 마지막 남은 왼쪽 위에 여기를 이제 치아를 뽑으면서 바로 발치후 즉시 식미대라고 하는데요. 이를 빼고 그 다음에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그거를 3개를 한꺼번에 그렇게 해드렸죠. 그러면 환자분 입장에서는 시간도 단축이 되고 또 수술도 한 번만 하면 되고 뼈가 치유되는 과정이나 이런 쪽에서도 좀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횟수를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시술을 했고요. 보통 잇몸을 이렇게 거의 안 제거도 많이 하는데 뼈 이식을 좀 해야 해서 잇몸을 절개를 했기 때문에 오늘 씹밥을 좀 풀고 소독하고, 근데 일주일 뒤에 오셨는데 전혀 걱정 없이 이렇게 지내고 계십니다. 예,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제가 치아 관리를 잘해서 이제 건강하면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친구들하고 손 안 가르고. 5월 달에 처음 병원을 찾은 조윤용 씨는 이렇게 병원에 와서 임플란트를 한 게 자신에게 큰 행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간간히 치아의 통증을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했다는데요. 그게 치아를 더 나쁘게 하지 않았나 후회가 됩니다. 한 10년 전부터 잇몸에 이제 잇몸 수술까지 했어요. 했는데 안 좋아가지고 양쪽 3개, 4개를 뽑아가지고 뭐 임플란트가 조금 하기 힘든다고 해서 그 당시에는 틀니를 했어요. 너무 불편해가지고 음식 먹을 때만 낑구고 음식 안 먹을 때는 앞니가 쉬니까 캄파라치가 되니까 그래서 사용을 했는데 이게 잇몸에 변화가 오니까 틀니가 안 맞으니까 음식물도 잘 못 씻거든요.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갑중에 이제 잇몸이 앞니까지도 사용을 못하는 입장이 되니까 내 굳이 이제 임플란트를 하게 되려고. 식사를 하던 중 강한 통증을 느낀 윤용 씨는 그때야 병원을 찾았는데요. 이곳에 와서 CT 촬영과 초진 사진 촬영을 하고 난 후 치아가 얼마나 안 좋은지 알게 됐다고 합니다. 환자분은 처음에 오셨을 때 위에 치아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안 좋으셔가지고 이가 전체적으로 흔들리시고 또 마찬가지로 뼈 상태가 굉장히 안 좋으셔가지고 보시면은 이렇게 전체를 다 임플란트가 들어갔고요. 이렇게 몇 부분, 3부분 정도로 나눠서 보철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악동 거상술이라고 해서 그 옆에 뼈가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을 뼈를 만들어가지고 들어간 거고요. 앞쪽에도, 앞니 쪽에도 잇몸 이식을 해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자, 일단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네, 앞니끼리 보면은 옆에 치아가 잇몸이 워낙 많이 내려와서 여기 사이 공간이 좀 많으시잖아요. 차라리 다음에 이렇게 빠지면 이제 임플란트가 2개가 들어갔을 때는 왼쪽 밑에 이제 임플란트 한 대가 6주 정도가 이제 지나서 위에 보철을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본을 뜰 때 이렇게 러버로 이렇게 물려서 뜨는 걸 많이 하는데 이런 간단한 보철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구강 스캐너로 이게 3차원적으로 스캔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형 없이 보철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디지털 임플란트 보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아까 이렇게 입안에 구강 스캐너로 스캔을 해서 기존에 본을 떴고요. 이제 환자분에게 실제로 시각화해서 설명해 주는 과정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치아가 잇몸이 안 좋아서 움직일 건데 위에 치아하고 이렇게 씹게 되면 씹었을 때 여기 물리는 점에 의해서 요게 임플란트는 안 움직이고 요 치아는 움직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때는 붙어 있지만 씹으면 요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이에 음식물이 낀다. 자, 이걸 제가 그림 없이 말로만 이렇게 설명하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림으로 여기가 끼니까 관리할 때도 여기를 조금 더 관리를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디지털 기술이라는 겁니다. 이런 게 환자분 입장에서 많이 도움이 될 거고 그냥 양치 열심히 하시라, 그냥 관리 잘 하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진짜 지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이제 의료 쪽에서도 치과 기술이 발전한 부분이 실제로는 요겁니다. 이런 게 환자분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윤용 씨는 하악 임플란트 보철을 위해 방문하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계속된 치료로 지칠 법도 한데 윤용 씨는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달라질 생활을 생각하면 이 과정들이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다고 하네요. 치료가 끝나고 이리저리 치아를 둘러보는 윤용 씨. 오늘 치료가 아주 마음에 드나 봅니다. 뭐 얼마 안 되지만은 음식도 잘 먹고 웃는 것도 잘 못 웃고 그랬는데 뭐 지금은 막 거리낌 없이 웃고 하여튼 좀 행복합니다. 전악 임플란트는 조금 큰 치료입니다. 그래서 좀 더 경험이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병원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이제는 어지간하면 다 해결이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신감을 가지시고 너무 부분적으로만 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체를 보고 거기서 디테일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같이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조금 이게 튼튼하게 조금 더 신중하고 천천히 진행하더라도 좋은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생각하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끝나고 나서도 그 치과에서 계속 케어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 치과는 일반 병원하고 좀 다르게 치료를 한번 하고 끝나는 곳이 아니라 끝나고 나서 계속적으로 팔로우업이라 체크를 받아야 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루가 다르게 세상은 변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려는 연구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덕분에 사람들의 삶의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노년기 이후 삶의 방식을 어떤 식으로 결정할 것인지는 본인의 생활 습관에 달렸는데요. 특히나 치아 건강 같은 부분은 튼튼할 때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을 수 없는 변화는 발생하기 마련인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